첫 번째 안건은 바로 구성원 분석입니다. 저희가 구성원이 또 분석이 돼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송중기 씨의 스틸부터 만나봅니다. 국희. 최근에 사실 중기 씨가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 깊은 그 인상적인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하셨는데 이번에 국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그 의미는 아마 제 생각엔 제가 조금 추측해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의 순으로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좀 캐릭터가 바뀌거든요. 약간 뭐 서사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대서사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상황과 나이에 맞게 좀 많이 캐릭터가 바뀌어요. 그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했던 캐릭터들 중에 가장 욕망이 드글드글한 친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렬합니다. 네 욕망 국희. 드글드글해요. 예, 네. 드글드글한데 국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욕망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고 그 욕망이라는 건 단순한데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좀 좋게 표현하자면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제가 처음에 보고타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영화의 저 입장에서 저한테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은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김종우 선배님께서 맡아주신 근태 역할이 제 캐릭터의 시작과 끝이었는데 그 시작과 끝이 안 좋아요. 이렇게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이 속에서 책임감과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친구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는 뜨겁진 않았어요. 저 친구가. 근데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제 용암처럼 뜨거워지는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저 두 장의 스틸도 굉장히 대비가 되는 지금 스틸인데 네. 아마 많은 일을 국희가 겪게 될 텐데 지금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네. 이번에 좀 외형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지금 귀걸이도 한 것 같고. 네, 사실 제가 평소 제 성격이 뭐 몸에 뭔가를 이렇게 많이 걸치는 걸 안 좋아해요. 시계, 뭐 목걸이, 귀걸이, 액세서리 같은 거를 제가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거의 없는 성격인데 보고타에 이제 희준 선배님이랑 혜우 선배님이랑 처음에 프리프로덕션 갔을 때 콜롬비아 사람들을 많이 관찰해보고 나서 의상 감독님하고 분장 감독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죠. 귀걸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머리를 좀 짧게 쳐볼까요? 그 대화를 나눴고 근데 의상 감독님도 귀걸이는 나도 귀걸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처음 시도해본 것들이 많죠. 네. 자, 이번에 송중기 씨의 또 다채로운 또 새로운 모습들을 이 국희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 씨 만나봅니다. 저희끼리는 프레디 머큐리라고. 그러니까요. 네. 해야 될 것 같아. 이준 씨. 지금 특히나 오른쪽 스틸은 누가 봐도 저 옆에 스탠드 마이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레퍼런스는 원래 저 원스 어폰 어 타임의 할리우드의 거기서- 브래드 피트였거든요. 브래드 피트였군요. 있어요? 라미 말락 같은 느낌. 제 마음속. 네. 제 마음속에 레퍼런스는 그쪽이었는데 근데 왼쪽 스틸은 브래드 피트 있어. 근데 예. 그 하다 보니까 현장에선 거의 슈퍼 마리오나 프레디 머큐리로 불렸죠. 아니 근데 뭐 우리 기자님들도 다 같이 느끼시겠지만 보고타에서도 역시 핸섬 가이즈네요. 역시 멋져요. 예. 이번에 수영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수영은 원래 엘리트고 배우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가 있다가 그 기업이 망하면서 브로커로 살아남았고 그래서 한인 상인의 밀수를 꼭 수영을 거쳐야지만 밀수를 할 수 있는 브로커가 되어서 자리 잡고 있고 또 국희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병장 만나볼까요? 아, 권혜우 씨 진짜 이번에 어찌 보면 필모상 가장 강렬한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한인 사회를 꽉 잡고 있는 그런 박병장, 미묘한 표정과 저 왼쪽의 스틸 보면요,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예요. 우리 권혜우 씨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넌 달러. 어떤 캐릭터입니까? 네, 뭐 이 박병장은 그 70년대 초반에 남미적으로 이주해야 했던 많은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갔는데 몇 안 되는 콜롬비아로 어떤 방식으로 흘러들어왔는지 모르는 약간 미스테리한 인물.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 한인 사회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처신에 능하기도 하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했던 사람인데, 그게 충청도 사투리를 통해서 약간은 편하게, 또는 약간은 재밌게, 하지만 또 때로는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영화는 성장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웃 땅에 찾아왔지만 정작 자신 자체가 굳어버린 상태, 거기에 새롭게 들어온 쿠키라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한 남자의 고군분투, 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고군분투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어떤 연기적으로 어떤 중점을 좀 두셨나요? 글쎄요, 이 영화가 이제 그 관객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좀 궁금함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그거는 영화가 상영되고 관객들 반응을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될 좀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답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역시 박병장.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고 말이에요. 네, 보고 언론 그 시사회 이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제이환 박주환 씨 만나봅니다. 아, 자, 정말 독보적인 개성과 매력이 기대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그 이번에 작은 박사장인데 권혜우 씨와 특별한 관계라고요? 예, 이제 박병장의 조카 짜박이라고 불러요. 짜박, 작은 박사장. 네, 그 음흉함에 혀를 내두르면서 그 옆에 죽지 않고 잘 기생해가는 어떤 그런 작은 벌레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귀엽게. 은밀하게 혼자 그런 캐릭터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않고. 본인만의 그 욕망이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네네. 박주환 씨 그거 아세요? 영화 속에서 박주환 씨가 사업을 하면 네. 그 작품이 대박이 나요. 그래? 네, 지금까지 이제 작품들을 보면 박주환 씨가 뭔가 사업을 벌리고 하고 실패할 때도 있죠. 인상적인 사업이 없나요? 네. 이번에도 사업을 벌리시는데, 예, 박사장 어떤 인물입니까? 작은 박사장은 역시 그 박병장 호위 아래에서 작은 사업체도 운영하고 나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살짝 콜롬비아에 취해 있는, 보고타에 살짝 취해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에 대한 본인 나름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서로 다 얽히고 설키면서 이야기들을 발전하는 그렇게 작은 매력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박지환 씨, 작은 박사장, 짜박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조연철 씨 만나볼게요. 아, 조연철 씨, 수영을 따르는 후배 재홍 역을 맡았는데 좀 전에 캐릭터 영상을 보니까 은근히 국회를 질투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캐릭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재웅이는 일단 굉장히 소심하고요. 간이 엄청 작고 또 교환학생으로 고타에 왔다가 동문이죠. 수영이 형을 따라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동문도 아닌데 수영이 형 옆에 쿠키라는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뭔가 좀 사랑을 바라는 개 같은 느낌으로 벌레, 개랑 개랑 빨리 말씀해주세요. 강아지 같은 강아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관심을 빼앗기니까 이제 좀 속에서 갈등을 하고 또 근데 또 그게 마냥 또 주인을 뭔가 따르는 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잘
어떻게 표현해 볼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본성에 충실한. 일단 워낙에 간도 작고 소심하기 때문에 또 멀리 떠나왔고 좀 유약한 것 같거든요. 사랑도 바라고 또 그런 면에서 수영한테 어떤 걸 바랬는데 이제 쿠키가 들어와 버린 거죠. 자,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 줬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현철 씨가 저런 부드러움 속에서 얼마나 또 강렬한 포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떤 또 변화를 줄까요? 자, 이번에는 김종수 씨 만나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을 우리 김종수 씨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 국회 아버지 근태역을 맡으셨는데 근태 어떤 인물입니까? IMF로 이제 하던 사업이 이제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이 사회에 이제 한국의 환멸을 느껴서 기회의 땅이라는 이제 미국을 가기 위해서 경유지로 아는 인맥을 끌어모아서 아는 이제 박병장을 선택해서 콜롬비아를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적응과 이제 뿌리 내리는 거에 실패하고 약간 무너져가면서 종기를 좀 힘들게 하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는. 그렇죠. 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무너져가는 그런 내밀한 연기를 김종수 씨가 또 보여주셨을 텐데 다양하게 그쪽으로 지금 뭔가 구도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박지원 씨가 되는 일도 없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